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찍고 더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꼴랑 이 반등 보려고 지금까지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거였어요. 요번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봉 마감이 보시면은 65,500에서 그 다음에 61,000, 한 400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가격이 있었지만 이건 주봉 마감을 하고 난 뒤에도 모르고, 그 다음 주봉 마감을 해도 이런 시기처럼 밑에서 횡보를 쳐주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서 마감을 하면 횡보를 좀 더 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마감 잘 하면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은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형태로 시장이 전개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미너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쭉 빠지면은 괜찮은 모양이지만, 그게 아니면 뭐 이러다가 한 번 더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양 자체가 여기서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봉 단위로 엔딩 다이아곤 형태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늦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 일단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알트장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춰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항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알트를 모아가겠다 한다면 전 모아가 된다고 봐요. 저도 알트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나 항상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다가올 리턴이 높은 것이지, 이 리스크가 높다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 지점이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여기서의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로 바꾸는 이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리테스트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의 약세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다 그랬을 때는 비트와 이더 정도로만 포트폴리오 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천천히 알트를 모아나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빠진 것이 지금 당장은 좀 슬플 수 있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멈추면서 가줘야 상승장 고점이 높아지고 상승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움직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몇 주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제가 추세 변곡이다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꼬리가 발생하면서 주봉 마감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OTC 데스크 지갑에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추가됐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OTC 물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OTC 물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OTC 물량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가 멈춰있다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가격이 지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상승으로 작용을 하면 엄청난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파동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뭐 17만 달러를 보는 사람도 있고 20만 달러를 보는 사람도 있고 15만 달러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뭐가 됐든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참 이게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안 좋은데 제가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쉽게 안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근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거 환율 뭐 안 떨어진다더니만 잘 떨어지는데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300원대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올 거다. 이러면 점점 이 상방이 계속 뚫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다시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써가지고 막아야 되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그럼 이게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때다 싶어서 더 싸게 매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를 쓰지 않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해외 거래소 쓰는 게 좋은데 아닌 분들은 어쨌든 코인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형태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업비트에서 테더마켓을 원화로 상장시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업비트가 다 검토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은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김프가 많이 뜨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저는 계속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다른 시장을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이 박스권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알트가 많이 오르는 이 비트코인 신고점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장투할 때 아니다. 이제 장투 유저들은 이제 신규 장투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장투했으면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 멤버십에도 제가 막 장투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덜 오른 것들 했지만 거기서도 애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투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장투를 제가 얘기를 해도 장투를 안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항상 이 대중심리와 역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가 된 다음에 비난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왜냐면 저 이때도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때도 주식은 오르는데 코인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들 시장 떠나지 마세요 했는데 뭐 코인 유튜버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댓글만 그렇게 달리기 좀 많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엄청난 저점이었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레버리지를 치고 이런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치면 이번에 이 꼴이 나는 것도 보셨듯이 절대 그런 걸 안 줘요. 알트 레버리지를 특히 안 줘요. 그래서 그런 흔들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알트 레버리지로 돈을 벌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진짜 시기가 잘 맞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그 잘 맞은 시기보다는 그냥 청산의 위험이 없고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현물이 오히려 지금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장에는 항상 뭐 레버리지를 치는 욕심이 들긴 하지만 현물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줬다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보유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알트코인에 대한 마켓캡이 하락 추세선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지금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성공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다. 이때도 이제 도미넌스가 급락을 했잖아요. 비트 도미넌스가. 그래서 이게 또 주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알트의 본격적인 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사토시 차트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먼저 올라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더가 먼저 올라줘야 이게 다른 알트들까지 순환이 되는데 얘가 지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얘가 오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게리 겐슬러도 이더리움 ETF 승인 절차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거는 그냥 뭐다? 무조건 승인된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근데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지금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 윗꼬리를 잘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얘가 만약에 어쨌든 이게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밑으로 빠진다거나 이게 좀 어쨌든 지금은 좀 되게 양립돼 있기 때문에 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확신하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알트를 내가 지금부터 모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모아가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알트 모아가도 된다 했더니만은 여러분들 진짜 그냥 이 순간에 바로 그냥 시장가로 풀매수 치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떨어지니까 너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이오넷도 제가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아이오넷도 제가 천천히 매집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멤버십에도 요 픽을 냈었어요. 아이오넷을 3.9부터 2.9 이렇게 냈거든요. 6월 18일부터. 자 보시면 18일이 여기죠. 여기 3.9부터 2.9까지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떨어지는 동안 만약 여기에 그냥 풀매수를 박았으면 얘는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2, 3, 5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평단이 이쯤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권이거나 아니면 거의 뭐 본절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를 해줘야 돼요. 특히 아이오넷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어디까지 박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박은 이후에는 그 시점부터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장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알트가 저점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점 부근이라고 저는 봤을 때 다만 이게 이 박스의 범위가 넓으면 여기서부터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뭐 3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천천히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항상 계속 예시로 드는 솔라나가 있는데 이 솔라나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25,000%가 가기 전에 얘가 어떤 식으로 갔냐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 다음에 그냥 나락을 박았어요. 근데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박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졌냐, 몇 퍼센트 떨어졌냐, 고점 대비해서 79%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솔라나가 그러니까 25,0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특히 솔라나 계열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코인들 알트들이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70%를 더 떨어진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프로 정도는 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기간적인 조정에서도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도 기간 조정을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상반기 수익률 상위 섹터의 밈코인 RWA, AI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근데 밈은 제가 좀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는 게 밈이고요. 많이 오르다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밈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너무 많아요. 그 잡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옥석을 가리기에도 힘들고 뭔가 좀 애매하지만 근데 이 밈이라는 게 나중에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진짜 허상이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1인 법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팬토큰, 스포츠 구단을 소유한다거나, 그러니까 공동 소유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 아이돌을 소유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좀 바뀌는 형태의 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같은 애들도 뭐 예를 들어서 밈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펀드레이즈를 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부분들로 저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그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이런 개념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화가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럼 여기를 이제 밈 토큰을 좀 적용을 하면은 뭔가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코인은 웬만하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근데 확실히 좋은 메타인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침 잘 가고 있어서 또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남겨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코인을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사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드리니까 여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뭔가 조금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알아가고 싶다. 저라는 사람과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방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모두 다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